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데 정신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좋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좋은 거냐면 기억을 못하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적입니다.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너 누구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중간간죄나 이런 걸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하고 있는 박수빈입니다. 이번에 연애도 계약이다 라는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에 책 연애도 계약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사랑을 위하여 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요. 계약을 연애에 비교한다는 게 좀 뭔가 계산적으로 생각이 되고 계약연애 이런 단어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계약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동등하게 너는 이거 해주고 나는 이거 해주고 하는 걸 약속하고 그걸 이행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로 연애를 하는 사이면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거를 서로 해주기로 하고 약속하는 것, 이런 점에서 계약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연애라든지 인간관계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썰을 푸는 걸 좀 좋아했는데요. 변호사로서 소송을 하다 보니까 계약에 대한 얘기도 같이 섞이면서 연애를 계약에 비유하는 게 좀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책이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원나잇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원나잇을 변호사가 얘기한다는 게 상당히 저로서도 좀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네요. 원나잇은 일반적인 연인과의 관계와 무엇이 다른가요? 쉽게 말해서 원나잇은 원나잇이고 연애는 원나잇 이상으로 투나잇, 쓰리나잇을 하는 게 연애죠. 기본적으로 연애는 계속적인 계약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나잇은 일회적인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일시적인 계약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일시적인 계약이라는 거는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권리 의무를 해주기로 하고 그게 이행이 되면 끝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원나잇은 그런 계약이고 연애는 계속적인 계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나잇은 사실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보통은 뭐 클럽 가서 그날 만난 사람하고 자는 거 뭐 이런 거를 원나잇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원나잇은 그런 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런 거 아니어도 뭐 동호회 같은 데서 만났는데 마음이 통했어. 그래서 그날 뭐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원래 아는 사이였는데 술을 먹다가 오늘 좀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썸을 타는 사이기는 한데 나는 뭔가 속궁합이 너무 중요해. 근데 사귀고 나서 하면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니까 한번 해볼까?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하실 수도 있죠. 이거를 한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쭉 어떤 관계가 지속되고 시작되는 것은 아닌 관계. 그런 거를 저는 원나잇으로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원나잇을 하게 되면 무엇이 위험할까요? 원나잇을 하게 되면 위험한 일이 사실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를 좀 제외하고 생각해 봤을 때 낯선 사람하고 처음 어떤 공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볍게는 절도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고요. 예상치도 못했지만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서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고 때린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원래 이제 그런 관계를 맺는 합의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성관계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에서 좀 폭력적인 경험을 하다가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또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여태까지 성적인 이력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병으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보실 수 있죠. 안전한 원나잇을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을 체크하면 될까요? 이 책에 원나잇을 위한 체크리스트라는 내용을 적기는 했어요. 근데 좀 간추려 보면 일단은 원나잇은 이든 뭐 연애든 간에 기본적으로 계약입니다. 계약은 정신이 똑바로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기분에 뭘 한다든지 아니면 내일 기억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 그런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데 그런 어떤 정신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좋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좋은 거냐면 기억을 못하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적입니다.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너 누구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중간간죄나 이런 걸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보다는 둘 다 모르는 장소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인데 남성의 집에 간다 했을 때 그 사람 집에 뭐가 설치되어 있는지 알게 모며, 남자의 경우도 여성의 집에 뭐 따라간다고 했을 때 여성은 또 이 사람이 나중에 돌변해서 스토킹을 한다거나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두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장소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혹시나 있을 강력범죄에 대비한 증거를 남기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묵기로 한 숙소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콘돔을 사고,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뭐 친구한테 안부 문자를 보낸다던가 하는 정도의 행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핸드폰 같으면 기지국이 있으니까 그 근처가 어딘지를 일단은 위치를 알 수가 있고요. 신용카드도 어느 편의점 이게 나오고, 콘돔은 당연히 성병으로부터 예방 때문에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편의점에 무조건 CCTV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도 추천드려요. 네 번째로는 실제로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관계를 맺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익숙한 스타일이 좀 다를 수가 있죠. 특히 뭐 공격적인 성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의 경우에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폭력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어느 정도 그 정도를 맞추는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원나잇인데 뭐 부끄러워서 이 사람 비위 맞춰줄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게 좋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좀 이거 생각할 때 보통은 좀 너무 좀 과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을 땐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정도의 매너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원래 성공적인 계약이라는 건 마지막에 기분 좋게 딱 악수하고 끝나는 게 좋은 계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원나잇 같은 경우도 먼저 방을 나서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제대로 인사를 하고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서로 좀 뒤끝이 없고, 뒤끝이 없다는 거 확인하고 나가야 성공적인 원나잇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원나잇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원나잇을 그렇다고 막 하세요 이렇게 장려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좀 지켜서 하면 어떨까,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해서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찍었고요. 또 변호사로서 제가 또 좀 보수적으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 이걸 다 지켜서 어떻게 원나잇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또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대비를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